아내 몰래 골프장에서 만난 여자와 골프장 불륜. 수진 씨, 당신과 함께하니 너무 즐거워요. 아내분 몰래 이러셔도 될까요? 저도 행복해요, 정만 씨. 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오래된 오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세상사의 이야기들, 어디선가 실제로 있었을 법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아내 몰래 골프장에서의 불륜. 과연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던 아내와 모든 걸 가진 줄 알았던 남편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똑같네. 그러게요. 점심은 뭐 먹을까? 새벽 6시 현정의 눈은 알람보다 먼저 떠졌다. 30년을 한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기계처럼 반응하는 것 같았다. 옆자리에서는 정만이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예전에는 그 소리조차 정겹게 느껴졌는데 언제부터인가 그저 익숙한 소음으로만 들렸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그저 해야 하니까 움직이는 발걸음이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와 똑같은 반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된장찌개를 끓일까 아니면 미역국을 끓일까 고민하다가 결국 된장찌개를 선택했다. 정만이 좋아하는 메뉴였으니까. 아니, 좋아했던 메뉴였다. 요즘은 뭘 먹어도 그저 그렇다는 말만 돌아왔다. 물이 끓는 동안 현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 안산책로에는 벌써 몇몇 노인들이 걷고 있었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일찍 일어나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있을까 아니면 자신만의 아침을 즐기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 아침은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아침이었다는 생각.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도시락을 싸고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왔다. 아이들이 독립한 지금도 여전히 남편의 식사를 챙기고 있었다. 7시 30분 정만이 거실로 나왔다. 세수도 안 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뉴스 채널을 틀었지만 집중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은퇴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정만은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아침 드세요. 현정이 상을 차려놓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건 짧은 대답뿐이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 흘렀다. 예전에는 이런 고요함이 편안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한다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의 침묵은 달랐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말을 찾지 못해서 생기는 침묵이었다. 식사를 마친 정만은 다시 소파로 가서 신문을 펼쳤다. 현정은 설거지를 하며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한때는 저 등이 든든하게 느껴졌다. 세상의 모든 걱정을 짊어지고 가족을 지켜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건 그저 구부정한 노인의 등일 뿐이었다. 언제 이렇게 작아졌을까? 아니, 작아진 건 그가 아니라 우리 사이의 거리였을지도 몰랐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정만은 골프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은퇴 후 유일하게 규칙적으로 하는 일이 골프였다. 일주일에 3번 어김없이 골프장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집에만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낫다고 여겼다. 하지만 요즘은 그 횟수가 점점 잦아지고 있었다. 오늘은 몇 시에 들어오세요? 글쎄, 저녁 때쯤? 대답은 언제나 모호했다. 정확한 시간을 말하지 않았다. 예전에 정만은 정확한 사람이었다.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한다는 걸 정확히 알려줬다. 약속 시간도 칼같이 지켰다. 하지만 은퇴 후 그런 정확함은 사라졌다.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니까 아니면 시간을 지킬 이유를 찾지 못해서였을까? 현정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셨다. 텔레비전에서는 오전 드라마가 흘러나왔다. 주인공 부부가 다투다가 화해하는 장면이었다. 화면 속 부부는 격렬하게 감정을 드러냈다. 화를 내고 울고 웃고 안았다. 현정은 자신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담담해졌을까? 싸우지도 화해하지도 않는 관계. 그저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두 사람. 오후 내내 현정은 집안일을 했다. 빨래를 개고 먼지를 닦고 화분에 물을 주었다. 모든 게 기계적이었다.
손은 움직이는데 머리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결혼 32년. 그 세월 동안 무엇을 했을까?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지키고 남편을 내조했다. 그게 전부였다.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다. 아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저녁 6시가 되어도 정만은 돌아오지 않았다. 현정은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봤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8시, 9시가 되어도 연락은 없었다. 전화를 걸까 고민하다가 그만뒀다. 예전 같으면 걱정이 되어 바로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어차피 골프 치고 술 마시다 늦는 거겠지 하는 생각뿐이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정만은 인사도 없이 침실로 향했다. 현정은 물 한 잔을 내밀었지만 받지 않았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운 정만은 금세 코를 골기 시작했다. 현정은 그 옆에 조용히 누웠다. 같은 침대를 쓰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인데 그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현정은 천장을 바라봤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하는 물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랑은 언제 식었을까? 아니, 애초에 사랑이었을까? 25에 만나 26에 결혼했다. 연애라고 할 것도 없었다. 맞선을 보고 몇 번 만나고 결혼했다. 그게 당연한 시대였다. 사랑보다 조건을 받고 감정보다 안정을 선택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은 이제 익숙함만 남긴 채 공허해졌다. 골프장의 이른 아침 공기는 상쾌했다. 정만은 동반자들과 함께 첫 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옆 티박스에서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니 한 여성이 스윙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흰색 골프웨어가 날씬한 몸매를 돋보이게 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지만 활기가 넘쳤다. 공을 친 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그녀의 모습에서 자유로움이 느껴졌다. 정만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동반자가 말을 걸어야 정신을 차렸다. 라운드 내내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친구들과 즐겁게 골프를 치며 끊임없이 웃고 이야기했다. 그 모습이 부러웠다. 저렇게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니. 라운드를 마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온 정만은 우연히 그녀와 마주쳤다. 라커룸 앞 복도에 서였다. 그녀가 먼저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다. 정만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가 말을 걸었다. 오늘 라운드 어떠셨어요? 날씨 정말 좋죠? 목소리는 경쾌했고 눈빛은 또렷했다. 정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좋았다고, 정말 날씨가 완벽했다고. 짧은 대화였지만 묘한 여운이 남았다. 그녀는 자기소개를 했다. 김수진이라고, 이 골프장에 자주 온다고 했다. 정만도 자신을 소개했다. 박정만이라고, 은퇴 후 골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수진은 은퇴 생활이 어떠냐고 물었다. 정만은 솔직하게 말했다. 아직 적응이 안 된다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수진은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이혼 후 한동안 그랬다고 했다. 이혼한 지 5년이 되었다는 그녀는 혼자 사는 삶을 즐기고 있다고 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난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며 정만은 묘한 부러움을 느꼈다. 자신의 삶과는 너무 달랐으니까. 집에서는 할 일도 없고 아내와는 대화도 없고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반면 수지는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고 있었다. 혼자인데도 외롭지 않아 보였다. 오히려 자유로워 보였다. 수진이 제안했다. 다음에 라운드 시간이 맞으면 함께 치는 것도 좋겠다고. 정만은 흔쾌히 그러자고 했다.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클럽하우스를 나서며 정만은 계속 그녀를 생각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기대감이었다. 그날 이후 골프장에서 수진을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라운드 시간이 겹치는 일이 잦아졌다. 정만은 수진에게 문자를 보내 다음 라운드 일정을 물었고 수진은 친절하게 답장을 보내왔다.
어느덧 함께 라운드를 도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골프를 친 후에는 클럽하우스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수진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즐거웠다. 그녀는 정만의 말에 귀 기울여줬고 공감해줬고 웃어줬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것,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눈다는 것. 수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다. 남편은 일만 했고 집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했다. 대화도 없고 감정도 없는 관계였다고 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무너질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자유를 얻었다고 했다. 정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현정과의 관계도 비슷했다. 대화도 없고 감정도 없었다. 그저 습관처럼 살고 있었다. 사랑이 있는지도 모르겠었다. 어쩌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몰랐다. 결혼 생활이 어떠세요? 수진이 물었다. 정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요즘은 남남 같다고 했다. 대화도 없고 감정도 없다고 했다.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두 사람일 뿐이라고 털어놨다. 수진은 조용히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불행한 관계를 유지할 이유는 없다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그 말이 정만의 마음속 깊이 박혔다. 그랬다. 왜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가? 왜 의미 없는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가?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집에 가면 또 침묵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정은 여전히 묵묵히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차려주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것이었다. 대화다운 대화는 없었다. 밥 먹어요. 날씨가 좋네요. 내일 병원 가야 해요. 같은 기능적인 말들만 오갔다. 감정은 없고 정보만 있는 대화였다. 반면 수진과 함께 있을 때는 살아있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정만의 농담에 웃어줬고 의견에 공감해줬고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들어줬다. 오랜만에 한 사람의 남자로 대우받는 느낌이었다. 그저 아내의 남편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박정만이라는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느낌. 어느 날 수진이 제안했다. 다음 주에 골프 여행을 가지 않겠냐고. 이틀 일정으로 지방의 유명한 골프장을 다녀오는 것이었다. 정만은 망설였다. 집을 이틀이나 비우는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수진의 환한 미소를 보자 거절하기 어려웠다. 같이 가요. 골프도 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기분 전환하기 좋을 거예요. 결국 정만은 그러겠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와 현정에게 말했다. 친구들과 골프 여행을 간다고. 이틀 정도 집을 비운다고. 현정은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가냐고 밥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그뿐이었다. 걱정하는 것 같지도 섭섭해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 무관심이 오히려 정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여행 당일 정만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가방을 챙기며 거울을 봤다. 새로 산 골프웨어를 입고 면도도 깔끔하게 했다. 오랜만에 외모에 신경을 쓰는 자신이 낯설었다. 현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현정이 말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게 전부였다. 정만은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묘한 죄책감이 들었지만 곧 설렘으로 바뀌었다. 수진과의 여행이 기대되었다. 약속 장소에서 수진을 만났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쓰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차에 타자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수진이 운전을 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음악을 틀었다. 경쾌한 팝송이 흘러나왔다. 정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 같았다. 골프장에 도착해 라운드를 시작했다. 날씨는 완벽했다. 맑은 하늘, 적당한 바람, 잘 관리된 잔디. 수진과 함께 치는 골프는 평소와 달랐다. 공을 잘 쳤을 때 수진이 박수를 쳐줬고 실수했을 때는 괜찮다며 웃어줬다. 그 모든 게 즐거웠다. 라운드를 마치고 호텔로 향했다. 수진이 예약한 곳은 골프 리조트 안에 있는 호텔이었다. 체크인을 하고 짐을 풀었다.
방은 각자 따로였다. 저녁 식사 전까지 쉬기로 했다. 정만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홍조가 있었다. 운동을 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저녁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수지는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평소 골프웨어만 보다가 이런 모습을 보니 새로웠다. 우아하고 세련되어 보였다. 정만도 나름 정장을 차려입었다. 와인을 주문하고 스테이크를 먹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수지는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줬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의 충격, 이혼 과정의 고통, 그리고 이혼 후의 자유. 처음에는 무너질 것 같았지만 점차 자신을 찾아갔다고 했다.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여행, 운동, 공부.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다고 했다. 정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웠다. 자신도 그럴 수 있을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수진이 손을 뻗어 정만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현정과는 손을 잡은 지도 몇 년이 된 것 같았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의미 없는 관계에 갇혀 있을 필요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정만은 그 눈을 바라봤다. 솔직하고 진실된 눈빛이었다. 아니,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일지도 몰랐다. 와인을 한 잔 더 마셨다. 취기가 올라왔다.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 로비를 산책했다. 밤 공기는 선선했다. 수진이 말했다. 방에 가서 와인 한 잔 더 하자고. 정만은 망설였다. 이건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수진의 방에 들어갔다. 창밖으로 골프장이 보였다. 조명이 켜진 페어웨이가 아름다웠다. 수진이 미니바에서 와인을 꺼내 잔에 따랐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침묵이 흘렀다. 서로를 바라봤다. 거리가 가까워졌다. 그리고 키스를 했다. 그날 밤 선을 넘었다. 술 때문이었다고 분위기 때문이었다고 변명할 수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러고 싶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욕망이었다. 수진의 품에서 정만은 잃어버렸던 남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했다. 젊어진 기분이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만은 일찍 눈을 떴다. 옆에 수진이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정만은 천장을 바라봤다. 무엇을 한 걸까? 죄책감이 밀려왔다. 30년을 함께한 아내를 배신했다. 하지만 동시에 후회되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다. 수진이 눈을 떴다. 미소를 지으며 좋은 아침이라고 말했다. 어색함은 없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함께 아침을 먹고 다시 골프를 쳤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왔다. 집 앞에서 내릴 때 수진이 말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또 만나요. 정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들어가며 깊은 숨을 쉬었다. 현정이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돌아왔냐고 물었다. 정만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골프는 어땠냐고 물었다. 좋았다고 대답했다. 그뿐이었다. 현정은 정만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도 않았다. 정만은 샤워를 하며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걸까?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현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은 변했다. 더 이상 이 삶을 견딜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여행 이후 정만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골프를 핑계로 외출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일주일에 3번이던 골프가 5번이 되었다. 때로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다. 현정은 묻지 않았다. 그저 저녁은 먹었냐고 피곤하지 않냐고 물을 뿐이었다. 수진과는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다. 문자가 오면 가슴이 뛰었다. 전화 통화도 잦아졌다. 밤늦게 화장실에 들어가 통화를 하기도 했다. 수진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면 세상이 밝게 느껴졌다.
골프를 치지 않는 날에도 수진을 만났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맛집에서 식사를 했다. 수진은 항상 새로운 장소를 알고 있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전망 좋은 카페, 조용한 와인바. 정만은 그런 곳들을 현정과는 가본 적이 없었다. 아니,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수진과 함께 있을 때 정만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웃음도 많아졌고 말도 많아졌다.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새 골프웨어를 샀고 향수도 뿌렸다. 거울을 자주 봤다.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안경도 새로 맞췄다. 젊어지고 싶었다. 현정은 그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자주 웃고 자주 나가고 자주 전화를 받았다.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편한 옷만 입더니 이제는 골프웨어도 브랜드를 따졌다. 향수 냄새도 났다. 언제부터 향수를 뿌렸을까? 어느 날 저녁 현정은 조용히 물었다.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정만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니, 별일 없어. 그저 운동을 하니까 건강해진 것 같아서 그래. 현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뭔가 변했다는 것을,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정만은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애써 외면했다. 골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만은 수진과 저녁 약속이 있었다. 현정에게는 골프 동호회 회식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늦을 거라고 택시 타고 들어올 거라고 말했다. 현정은 그러라고 했다. 조심해서 들어오라고 했다. 수진과의 저녁은 즐거웠다.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파스타와 와인을 마셨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은 정만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이런 감정 오랜만이에요. 정만도 같은 마음이었다. 수진과 함께 있으면 살아있는 기분이었다. 젊어진 기분이었다. 사랑받는다는 느낌이었다.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수진의 차로 이동했다. 한강공원에 차를 세우고 강을 바라봤다. 야경이 아름다웠다. 수진이 정만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정만은 그녀를 안았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수진과 헤어지고 택시를 탔다. 차창 밖을 바라보며 현실로 돌아왔다. 곧 집에 도착하면 또 그 익숙한 공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용한 거실, 불 꺼진 침실, 잠든 아내. 집에 들어가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현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다. 그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만은 놀라며 물었다. 왜 안 자고 있어? 기다렸어요. 현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단호했다. 정만은 불안함을 느꼈다. 뭔가 들킨 것 같았다. 회식 어땠어요? 응, 괜찮았어. 누구랑 갔어요? 동호회 사람들이랑. 그래요. 현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정만은 서둘러 침실로 향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현정도 곧 들어와 자기 자리에 누웠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며칠 후 정만은 평소처럼 골프를 간다고 나갔다. 실제로는 수진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기로 했다. 집을 나서며 골프 가방을 챙기는 척했다. 현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등을 보였다. 인사도 없이 문을 닫았다. 수진과 영화를 보고 쇼핑몰을 걸었다.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사람들 눈에는 그저 평범한 커플로 보였을 것이었다. 정만은 그게 좋았다.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한 여자의 남자로 존재하는 느낌. 그런데 쇼핑몰에서 정만은 아는 사람을 마주쳤다. 현정의 친구 남편이었다. 눈이 마주쳤다. 정만은 당황해서 수진의 손을 놓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상대방은 분명히 봤다. 정만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것을. 정만은 어색하게 인사를 했다. 상대방도 인사를 받았지만 표정이 묘했다. 잠시 어색한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다. 수진이 물었다.
아는 분이에요? 응, 아내 친구 남편이야. 그럼 이제 알려지겠네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담담함이 있었다. 정만은 불안했다. 분명히 현정의 귀에 들어갈 것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간 정만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현정은 저녁을 차려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혹시 아직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고도 침묵하는 걸까? 며칠이 지났지만 현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만은 안도했다. 아마 그 사람이 말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혹은 현정이 신경 쓰지 않는 걸지도 몰랐다.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수진을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정만은 거실 테이블에 휴대폰을 두고 샤워를 하러 갔다. 그 사이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떴다. 오늘도 보고 싶어요. 당신 생각하면 하루가 행복해져요. 현정은 그 문자를 봤다. 우연이었다. 테이블을 닦다가 휴대폰이 울려서 본 것이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김수진이었다. 내용의 일부가 보였다. 현정의 손이 떨렸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정만은 현정이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봤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현정은 조용히 물었다. 김수진이 누구예요? 정만은 할 말을 잃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현정은 휴대폰을 정만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전 메시지들도 봤어요. 사진도 봤어요. 설명해 주세요. 정만은 휴대폰을 받아들고 앉았다. 변명을 생각해봤지만 소용없었다. 이미 다 들켰다. 수십 통의 다정한 메시지들, 함께 찍은 사진들, 모든 것이 증거였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정만은 입을 열었다. 미안해. 그게 다예요? 미안하다고? 현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정만은 계속 말했다. 골프장에서 만난 사람이야. 처음에는 그냥 친구였어. 그런데 사랑에 빠진 거예요? 현정의 말에 정만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만은 그 눈물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 사이가 어땠는지 당신도 알잖아. 대화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현정의 목소리가 커졌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었다. 정만도 목소리를 높였다. 바람이 아니야.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해. 그녀와 함께 있으면 살아있는 기분이야. 당신과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이야. 그 말에 현정은 할 말을 잃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것도 진심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이혼하자는 거예요? 정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나을 것 같아. 우리 둘 다 행복하지 않잖아.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현정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32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쉽게 떠나겠다고 말하다니.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좋아요. 이혼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 조정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정만이 서두른 탓이었다. 수진과 빨리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했다. 재산 분할은 법대로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아파트와 예금, 퇴직금을 모두 합쳐 나눴다. 현정은 아파트를 받고 정만은 현금을 가져가기로 했다. 조정 과정에서 두 사람은 여러 번 마주쳤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할 말도 없었다. 변호사들이 대신 이야기를 나눴다. 서류에 사인하고 도장을 찍고 그렇게 32년의 결혼이 끝났다. 마지막 조정일 법원을 나서며 정만이 말했다. 잘 살아. 현정은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적어도 저 사람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이제 완전히 내 집이 된 아파트로. 집에 도착한 현정은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고요했다.
너무 고요했다. 이제 정말 혼자였다. 32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났다. 슬픔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다. 그리고 천천히 해방감이 밀려왔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기분이었다. 슬픔보다 시원함이 먼저 왔다. 그토록 오래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32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왔다. 이제는 그냥 이현정으로 살 수 있었다. 현정은 일어나서 집안을 둘러봤다. 정만의 물건들은 이미 다 치워져 있었다. 옷장, 책상, 서재. 모든 곳에서 그의 흔적이 사라졌다. 오히려 공간이 넓어 보였다. 숨 쉴 공간이 생긴 것 같았다. 저녁을 차릴 시간이었다. 현정은 처음으로 혼자만의 저녁을 준비했다. 간단하게 된장찌개와 김치만 꺼냈다. 밥을 한 그릇만 지었다. 누구를 위해 차릴 필요가 없었다. 이상하게도 그 밥이 맛있었다. 오랜만에 맛을 느끼며 식사를 했다. 반면 정만은 수진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수진의 아파트로 들어갔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이혼 재산으로 받은 돈으로 여유가 있었다. 수진은 여전히 밝고 활기찼다. 함께 가구를 고르고 인테리어를 바꾸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몄다. 처음 몇 주는 행복했다. 함께 아침을 먹고 골프를 치고 저녁에는 와인을 마셨다. 주말에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 부산, 강릉.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갔다. 정만은 젊어진 기분이었다. 이게 진짜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수진에게는 소비 습관이 있었다. 명품 가방을 사고 비싼 옷을 입고 고급 레스토랑을 즐겼다. 골프도 비싼 회원권이 있는 곳만 갔다. 처음에는 그게 매력적이었다. 세련되고 우아해 보였다. 하지만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갔다. 이혼 재산으로 받은 돈이 몇 달 만에 반으로 줄었다. 정만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수진에게 조금 아끼자고 말했다. 하지만 수진은 웃으며 말했다.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즐기면서 살아야죠. 정만은 할 말이 없었다. 자신도 그렇게 말하며 이혼했으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으니까. 돈을 아끼며 사는 건 또 다른 불행 아니냐고 수진이 말했다. 정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제안을 했다.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고 했다. 몇 개월 안에 2배로 불어난다고 했다. 정만은 망설였다. 위험한 것 같았다. 하지만 수진은 확신에 차 있었다. 자신도 투자할 거라고 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다. 정만은 결국 설득당했다. 남은 돈의 대부분을 투자했다. 그게 실수였다. 석 달 후 사업은 사기였다는 게 밝혀졌다.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사업자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 정만은 충격에 빠졌다. 모든 돈을 잃었다. 노후 자금도 생활비도 모든 것을. 더 큰 충격은 수진의 반응이었다. 그녀는 자신은 투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순간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빠졌다고 했다. 정만에게는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수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이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말렸는데도. 정만은 기가 막혔다. 수진이 적극적으로 권유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만은 항의했다. 수진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돈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각자 살아야죠. 그 말에 정만은 얼어붙었다. 수진은 진지하게 말했다. 당분간 따로 지내는 게 좋겠다고. 정만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정만은 믿을 수 없었다. 사랑한다고 했잖아. 함께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건 당신이 여유 있을 때 얘기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현실적이었다. 정만은 그제야 깨달았다. 수진이 사랑한 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여유로움이었다는 것을. 골프를 치고 좋은 곳에서 식사하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경제력이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정만은 수진의 아파트에서 쫓겨났다. 짐을 싸서 나와야 했다. 갈 곳이 없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피했다. 이혼 후 연락이 뜸해진 친구들이었다. 결국 고시원 같은 작은 방을 얻어 들어갔다. 고시원 방은 좁고 어두웠다.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다. 침대와 책상, 작은 옷장이 전부였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다. 한때 넓은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이 이런 곳에서 지내게 될 줄 몰랐다. 정만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도 돈도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도. 수지는 연락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완전히 버림받았다. 거울을 보니 늙고 초라한 노인만 보였다. 주름은 깊어졌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다. 눈빛은 생기를 잃었다. 이게 나인가 싶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당당했던 자신이, 안정된 가정이 있었고 괜찮은 직장이 있었고 미래가 있다고 믿었던 자신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나이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이었다. 며칠을 찾아다닌 끝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야간 근무였다. 첫 출근 날 정만은 편의점 유니폼을 입었다. 한때 대기업 부장이었던 사람이 편의점 직원이 되었다. 젊은 점장에게 지시를 받으며 물건을 정리했다. 계산을 하고 청소를 하고 배달 온 상품을 진열했다. 손님들이 들어오면 인사를 해야 했다. 어서 오세요. 기계적으로 말했다. 어떤 손님은 반말을 했다. 어떤 손님은 짜증을 냈다. 정만은 참으며 웃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쪽방으로 돌아가 잠을 잤다. 오후에 일어나면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막막했다.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골프는 꿈도 꿀 수 없었다. 밖에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다.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다. 이혼 후 연락을 해왔지만 점차 뜸해졌다. 정만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부끄러웠다.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결국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외로움이 밀려왔다.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편의점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것 외에는 말을 할 일이 없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는 날이 많았다. 침묵 속에서 혼자 생각만 했다.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버지로서 너무 부끄러웠다. 이혼 소식을 들은 아이들은 실망했었다. 전화로 따졌었다.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정만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후로 연락이 뜸했다. 명절이 다가왔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였다. 현정이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이 와서 함께 먹었다. 웃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번 명절에는 연락조차 없었다. 정만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었다.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수진에게 빠졌을까? 왜 현정을 버렸을까?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과거가 자꾸 떠올랐다. 현정과 결혼식을 올리던 날,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 첫 집을 장만하던 날.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그때는 몰랐다. 그게 행복이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옛날 동료를 만났다. 퇴근길에 들른 것 같았다. 정만을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눴다. 동료는 물었다. 여기서 일해요? 응, 요즘 이렇게 지내. 동료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건을 사고 나갔다. 정만은 그 뒷모습을 보며 또 한 번 자존심이 상했다. 과거의 영광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다. 견딜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정만은 현정을 생각했다.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혹시 자신을 그리워할까? 아니면 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궁금했다.
보고 싶었다.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현정의 삶은 정만과 완전히 달랐다. 처음 몇 주는 혼란스러웠다. 혼자 사는 법을 몰랐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침에 일어나도 누구를 위해 밥을 지을 필요가 없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니 적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변화가 생겼다. 자유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스스로 정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었다. 하고 싶은 것을 했다.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었다. 친구의 권유로 요가 수업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힘들었지만 점차 유연해졌다. 몸이 변하니 마음도 변했다. 자신감이 생겼다.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요가 수업에서 만난 미경은 현정과 비슷한 처지였다. 10년 전에 이혼을 했고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다. 미경은 말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지금은 이 삶이 더 좋다고. 자유롭고 평화롭다고. 현정은 미경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놨다. 남편의 외도, 이혼, 그리고 지금의 삶에 대해.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다. 그리고 말했다. 처음에는 모두 힘들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을 찾게 된다고.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알게 된다고 했다. 그 말이 현정의 마음속에 남았다. 정말 그랬다.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항상 남편이 원하는 것, 아이들이 필요한 것만 생각했다. 나의 취향, 나의 꿈, 나의 바람은 어디론가 사라졌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천천히 자신을 알아가고 있었다.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다. 혼자서 제주도에 갔다. 렌터카를 빌려 섬을 돌아다녔다. 바다를 보고 오름에 올랐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혼자 여행하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좋았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다. 그 반복이 평화로웠다.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어르신들께 식사를 배식하는 일을 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이 보람 있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문화센터에서 이탈리아 요리 수업도 들었다. 평생 요리를 해왔지만 제대로 배운 적은 없었다. 수업에서 파스타 만드는 법을 배웠다. 밀가루 반죽부터 직접 하는 것이 신기했다. 완성된 요리를 먹으니 뿌듯했다. 사진 수업도 등록했다. 카메라의 기본 기능부터 배웠다.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처음 듣는 용어들이었지만 점차 이해가 되었다. 실습 시간에 밖에 나가 사진을 찍었다. 꽃, 나무, 건물 같은 것도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였다. 강사가 현정이 찍은 사진을 칭찬했다. 구도가 좋다고 했다. 그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칭찬을 듣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저녁에는 혼자 요리를 했다. 예전처럼 많이 만들지 않았다. 한 사람 분량만큼만 만들었다. 오늘은 연어 스테이크와 샐러드를 만들었다. 정만은 생선을 좋아하지 않아서 자주 해먹지 못했던 메뉴였다. 이제는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었다. 미경이 운영하는 카페에 자주 들렀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원목 가구와 화분들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미경은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행복하다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산다는 게 축복이라고. 현정도 공감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먹고 싶은 것을 먹는 살. 이것이 진짜 자유였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 현정은 사진 수업에서 배운 기술로 단풍 사진을 찍으러 다녔다. 남산, 북한산, 올림픽공원.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미경과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다.
속초에서 회를 먹고 양양에서 서핑을 구경하고 강릉에서 커피를 마셨다. 숙소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여행에서 돌아온 후 현정은 유럽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다음 해 봄에 3주 일정으로 떠나기로 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돌아볼 계획이었다. 여행사를 알아보고 경로를 짜고 숙소를 예약했다. 생각만 해도 설레었다. 복지관에서는 문해교실 보조교사 일이 익숙해졌다. 어르신들의 열정이 대단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한글을 배우려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되면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만에게서 전화가 왔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여보. 아니, 현정 씨. 나야. 무슨 일이세요? 현정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정만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현정은 잠시 생각했다. 거절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궁금했다. 무슨 일인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겠어요. 주말에 카페에서 만나요. 약속한 날 현정은 일찍 도착해서 커피를 주문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조금 떨렸다. 이혼 후 처음 만나는 것이었다. 정만이 들어왔다. 현정은 놀랐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야위었고 초라해 보였다. 옷도 낡았고 얼굴도 수척했다. 반면 현정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다. 옷차림도 세련되었고 표정도 밝았다. 정만은 현정 앞에 앉았다. 한참을 말을 못하고 있다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엇이요? 모든 것. 당신을 떠난 것, 바람을 핀 것, 모든 게 잘못이었어. 정만의 목소리는 떨렸다. 현정은 조용히 들었다. 정만은 계속 말했다. 수진에게 속았다고, 돈을 다 잃었다고, 지금 고시원에서 산다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모든 것을 털어놨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정만은 눈물을 흘렸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잘못했다고, 어리석었다고 말했다. 현정은 그 모습을 바라봤다. 동정심이 들었다. 저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사랑은 느껴지지 않았다.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도 없었다. 이미 그 감정들은 사라졌다. 현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하지만 불가능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 정만은 애원했다. 하지만 현정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후회하고 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혼하고 나서 내 인생을 찾았어요.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아요? 현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정만은 할 말을 잃었다. 나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요가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해요. 요리도 배우고 사진도 배워요.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해요. 이 모든 게 당신과 함께였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만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다. 현정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자신 없이도 아니 자신 없이 더 행복해 보였다. 각자의 삶을 살아요. 당신도 다시 일어서야 해요. 과거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현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만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32년을 함께한 사람.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사람일 뿐이었다.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카페를 나선 현정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정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았다. 이미 그는 과거의 사람이었다.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는 없는 사람이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며 현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끝이자 시작이었다. 계절의 순환처럼 인생도 그런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 현정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유럽 여행이 몇 달 남지 않았다.
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 카메라, 여행 책자 수첩. 하나하나 챙기며 미소가 지어졌다. 다음 날 요가 수업에 갔다. 친구들과 함께 요가를 하며 몸과 마음을 정화했다. 수업 후 미경과 차를 마셨다. 정만을 만난 이야기를 했다. 미경은 잘했다고 말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녁에는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한 할머니가 현정에게 말했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좋은 일이 있냐고. 현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행복해서 그렇다고. 주말에는 사진 동호회 사람들과 단풍 촬영을 갔다. 북한산에 올라 가을 풍경을 담았다. 붉은 단풍, 노란 은행잎, 맑은 하늘.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행복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다. 컴퓨터 화면에 펼쳐진 사진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작품이었다. 자신이 선택하고 촬영하고 만든 것이었다. 현정은 달력을 봤다. 유럽 여행까지 2달.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계획을 다시 확인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로마의 콜로세움,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평생 사진으로만 보던 곳들을 직접 보게 될 것이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짜 여행이었다. 밤에 침대에 누워 현정은 천장을 바라봤다. 1년 전 이맘때를 떠올렸다. 정만과 함께 살며 침묵 속에서 지내던 때. 행복한 척했지만 공허했던 때.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달랐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진짜 인생의 시작. 자신을 위한 삶의 시작.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현정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도 기대되는 하루였다. 반면 정만은 고시원 방에서 홀로 누워 있었다. 현정과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말 끝이었다. 돌아갈 수 없었다. 현정은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자신 없이도 아니 자신 없이 더 행복하게.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며 정만은 생각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수진을 만난 것? 이혼을 선택한 것?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 현정을 당연하게 여긴 것부터? 현정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32년을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준 사람.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아들에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이었다.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다. 어떻게 지내냐는 물음에 바쁘다고만 했다. 만나자는 말에 시간이 없다고 했다. 정만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전화를 끊고 정만은 눈물을 흘렸다. 가족도 사랑도 돈도 모든 것을 잃었다. 남은 건 후회뿐이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늙고 지친 노인이 보였다. 이게 내 모습인가? 한때는 자신감 넘치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이 되었다. 밤은 길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시계만 바라봤다. 시간이 느리게 갔다. 아침이 오면 또 쪽방으로 돌아가 잠을 잘 것이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편의점으로 올 것이었다. 이것이 앞으로의 삶이었다. 정만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 밝게 빛나고 있었다. 저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다. 저 안에서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 자신도 한때는 그랬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순간의 설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그리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 후회해도 소용없는 과거. 새벽이 밝아왔다. 근무가 끝났다. 정만은 편의점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만은 고시원을 향해 무겁게 걸었다. 긴 겨울이 기다리고 있었다. 반면 현정의 집에는 따뜻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그녀는 상쾌하게 눈을 떴다. 오늘은 이탈리아 요리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리조또 만드는 법을 배우기로 했다. 일어나서 간단히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행복한 얼굴이 보였다. 이것이 진짜 나라고 생각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 이현정이라는 한 사람. 아침을 먹으며 유럽 여행책을 펼쳤다. 파리의 거리, 피렌체의 다리, 바르셀로나의 해변.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경험이, 새로운 나 자신이. 현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다. 자유롭게. 현정도 그렇게 살고 있었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진정한 자신으로. 두 사람의 선택은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만들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후회 속에 살았다. 다른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얻고 행복 속에 살았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운명을 만들었다.